오늘 제가 발표하는 기자회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부처가 2년 단위로 수립하고 발표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국민들과 해당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야 되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6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는 정식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 6월 넷째 주에 보고하겠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까지 6월 8일 날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근거해서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천명한 원칙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와 또 활성연료를 줄여나가는 방법, 방식에 여러 가지 전력수급 기본안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본 의원은 오후 2시에 과연 지금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정부의 수요 전망이 적절한가 그리고 설비 예비율이 적절한가를 주제로 해서 오후 2시부터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토론회에는 이 분야에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7차 계획안 수요 전망을 2029년 기준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예비율 22%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7차 계획안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 마피아를 위한 원전 진흥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과제인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전력 마피아를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의 연장이며 전력화를 부추기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력정책 수립이 아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밀실에서 수립된 갈등을 야기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원전 비중을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법령에 규정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후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원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야말로 후쿠시마 교훈을 외면한 후한무치의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차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 전망과 설비 예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과다 수요 전망에 따른 과다 설비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6차 계획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 7차 계획의 문제는 이미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에 맞춰진 말씀드리면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수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치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의구심을 매우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7차 계획에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과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7차 계획은 6차 계획보다 경제 성장률이
3.48%에서 3.06%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수준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또 전력 소비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차 계획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력 소비량은 낮지만 최대 전력은 오히려 높은 기이한 현상마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요 전망을 하면서 주요 변수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전기 요금, 인구 증가율, 기상 전망 중에서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을 가장 우선한 전력 소비 수요 전망의 큰 변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으니 전력 소비 역시 7차 계획보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가 7차 계획보다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달 KDI에서도 2015년도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로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 없이 그대로 KDI 기존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6차 계획 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다 수요 예측을 그리고 과다 수요 예측에 따른 과다 설비의 문제를 7차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7차 계획안은 계획 기간 동안 최대 피크를 매년 동계 피크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규 원전 2개를 건설한다는 걸 정해놓고 이 숫자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동계 피크를 최대 전력, 최대 피크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2029년 동계 피크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적용했을 때 필요 물량이 2,869메가와트를 원전 2기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6차 계획에서 유류와 전력 간 전환 수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전력 피크가 하계에서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차에서 동계 피크로 최대 전력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6차에서 이제는 하계로 바뀔 거다, 하계 피크로 바뀔 거다고 했던 것마저도 무시하고 그대로 동계 피크를 최대 전력치로 놓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7차 계획 안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동계 피크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맞게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걸 끼워 맞췄다. 이렇게 수치조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차 계획 안에 하계 피크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가정대로 하계 피크에 설비 예비율 22%를 적용할 경우 필요 물량이 2,000메가와트가 채 되지 않아서 거의 3,000메가와트 수준이 되어야만 되는 원전 2기를 한 세트로 건설해야 하는 신규 원전을 투입하기에는 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기술 개발 등으로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이미 기술 개발 등으로 단열, 보온, 열 효율 등이 개선되어서 동계 전력 수요가 최대 전력 피크로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규 원전 3,000메가와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요 전망과 동학의 전력 피크를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설비 예비율 22%임의 문제입니다. 설비 예비율 22%는 과잉 설비의 원인이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꼼수입니다. 정부는 7차 계획안에서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복된 전력 대란의 주범은 바로 원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고 그리고 2013년 온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에 떨게 했던 시험 성적서 위조 문제로
원전 비리로 이런 원전 비리로 원전의 가동 정지가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전력 대란의 위기가 불러일으켜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규 원전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용성, 지역 수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문제가 반드시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소 문제 등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은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원전 2기를 신설비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7차 정부 계획이 매우 불확실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7차 계획안은 마치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을 보증하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원전 마피아, 원전 진흥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국회의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전원 구성 모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설비 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여유를 둔다 하더라도 설비 예비율 22%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 예비율 22%에 맞게끔 설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과잉 설비의 문제를 낳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손실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원 구성 모형에 입력했던 데이터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하면 정부가 설비 예비율과 전원 믹스를 만들었던 입력자료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약속한 에너지 상대가격 정상화 실행 계획이 없는 빈 껍데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너지 다소비의 국가입니다. 특히 유류와 전기 간의 가격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공개기관 난방 및 산업의 각 부문에서 유류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전력 다소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천명했었던 바에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 문제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가장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에너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이미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실행 계획인 만큼 7차 계획안에 에너지 상대 가격 정상화 실행 계획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7차 계획안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7차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담겨 있지 않은 이 문제점을 수정해서 반드시 에너지 상대 가격 정상화를 위한 그리고 그 정상화의 핵심이 되는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적절한 현실안을 7차 계획안에는 반드시 담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7차 계획안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의 52% 그리고 2029년까지 연평균 1.2%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에너지 기본계획, 상위 계획을 위배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온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값싼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값싼 전력 공급의 에너지원으로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낡은 관행과 낡은 방식을 온전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송전 설비 계획이 빠진 엉터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발전소 건설 계획과 송전 설비 계획을 패키지화해서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4월 29일 그 산업통상자원위 전체 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차 계획에는 발전설비 계획과 송전설비 계획을 패키지화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윤상직 장관이 이번 7차 계획에 송배전 설비 계획을 포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차 계획 엊그저께 내놓은 초안에는 어디에도 송배전 설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패키지화 한다고 하는 상위 계획을 어긴 것과 함께 그리고 지난 4월 산업위 전체 회의에 본위원과 산업위 위원들에게 거짓 답변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구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가 노원전 검증 문제를 비롯해서 수명이 다한 구리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수차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7차 계획에는 가장 국민들의 높은 요구인 구리 1호기 폐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2029년까지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반영되는 2029년까지는 노원전 12개가 폐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폐로 계획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계획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력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는 이처럼 노원전 폐로 계획을 반영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길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7차 계획 안에 2029년까지 있을 12기의 폐로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은 구리 1호기 폐로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1호기 폐로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불안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지금 바로 이번 7차 계획에 가장 최우선에서 구리 1호기를 폐로하고 폐로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서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이미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과 가장 가까운 양남면 주민을 제외한 채 합의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계속 운영 관련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3차 합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밝혀줍니다. 한수원 사장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주민 동의 없이 재가동은 없다라고 이미 천명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주민 동의가 없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없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처럼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천명한 기자회견에 담긴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는 초안은 원천 무효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